여러분은 이런 내용의 괴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만두 가게에서 판매하는 맛있는 고기 만두의 비밀이 사실 사람을 이용해 만들어진 인육 만두였다는 괴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초중반쯤에 한창 떠돌았던 괴담인데요. 그런데 이 괴담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이 존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팔선반점 일가족 피살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1985년 8월 8일 마카오의 어느 해안가, 수영을 즐기던 사람들은 수면 위에 떠있던 뭔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모두 비명을 질렀는데요. 바로 절단된 사람의 신체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바다에서 팔과 다리를 비롯해 총 8개의 신체 일부를 건져냅니다. 처음에는 상어에게 공격당한 시신으로 판단했지만 절단면이 너무나 깔끔하고 지문이 훼손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고의적인 범죄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합니다. 전담 조사팀을 조직하고 법의학자까지 초빙했지만 시신들이 바다를 오랫동안 떠돌았던 탓인지 이미 부패가 심하게 진행되어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조사는 제자리 걸음을 걷게 됩니다. 한편 마카오에 위치해 있던 어느 식당을 방문한 고객들은 조금 이해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루아침 만에 사장 부부와 주방장 등 식당에서 일하던 이들이 모두 사라지고 새 주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골들이 알기로 이 식당은 사장과 종업원들 모두가 가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던 곳이었는데요. 이 식당의 이름은 바로 팔선반점이었습니다. 새롭게 이 팔선반점을 운영하게 된 사장은 바로 황즈엉이라는 이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이전 사장이 자신에게 큰 빚을 졌었고 결국 빚을 갚지 못해 도망쳤다고 말합니다. 대신 이 식당을 자신이 넘겨받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어쨌든 새 사장이 요리를 적당히 잘하는 편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유가 그럴듯해서 더 이상 의심받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1986년 4월 경찰의 조사팀에 제보가 들어옵니다. 제보자는 식당을 넘기고 도망쳤다던 팔선반점의 전 사장, 바로 그 사라진 사장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에 편지를 보내 어떤 사실을 알렸는데요. 식당의 사장이었던 자신의 형과 형수, 그리고 주방장이었던 사촌형을 비롯한 다른 가족들까지 모두 연락이 하루아침 만에 두절되었다는 것, 그리고 황즈헝이라는 사람이 식당을 차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85년에 바다에서 발견된 사람들의 신체 부위들이 혹시나 이런 점들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경찰에 제보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의 재조사 결과 실제로 85년에 발견됐던 신체들 중 잘린 손에서 발견된 지문과 실종된 팔선반점의 종업원 중 한 명의 지문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마카오 경찰에서는 팔선반점으로 수사팀을 파견합니다. 처음 경찰들은 황 씨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이때 황즈엉은 이미 팔선반점을 비롯해서 전 사장이었던 정린의 집까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용하고 심지어 집을 세놓고 집세까지 받아가고 있었는데요. 전 사장과의 관계가 어땠었는지에 대해 묻자 그는 자신이 정당하게 넘겨받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황즈엉이 밝힌 전 사장 정린과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정 씨와 그의 처는 황즈엉과 도박판에서 알게 되었는데요. 1984년 이 둘은 거금을 걸고 도박을 벌였지만 황즈엉에게 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화 약 3천만 원에 해당하는 빚을 지게 되고 빚을 갚을 여력이 없던 이들은 기간을 미루는 대신 1년 내에 빚을 갚지 못하면 식당을 넘기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후로도 빚을 조금이나마 깎기 위해 황즈엉과 도박을 여러 번 벌였지만 그때마다 계속 잃어서 빚은 약 1억 원까지 불어났고 결국 약속했던 기한이 지나 사장 가족들은 도망갔으며 자신이 식당의 경영권을 전달받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 씨와 황 씨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황즈엉이 식당의 사장이 된 이후에도 그의 설명에 의심을 품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황 씨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고 그에 대해서 뒷조사를 벌이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황즈엉의 진짜 이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황 씨는 원래 중국 본토 출신이었으며 홍콩에서 천슈량이라는 가명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이 당시 범죄를 저질러 홍콩 교도소에서 5년간이나 복역을 했던 전과자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이 점을 통해 황즈엉을 다시 찾아가서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해 재추궁했습니다. 그때마다 경찰의 조사
조사를 운 좋게 넘겼던 그는 점점 경찰의 조사망이 좁혀져 오는 것을 느끼고 1986년 9월에 식당 문을 평소보다 일찍 닫은 뒤 다른 곳으로 도주를 시도했지만 잠복하고 그를 감시하던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는데요. 그리고 결국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모두 털어놓습니다. 황즈엉은 사기 도박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손기술이 좋았기에 마작판을 주로 돌아다녔다는데요. 이미 1973년에도 이런 사기 도박을 벌이다가 자신에게 빚을 졌던 리워라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그 가족들의 목숨까지 빼앗으려 했지만 다행히도 가족들은 도망쳐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황즈엉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겠지만 이미 1986년까지도 그는 수배자의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홍콩을 떠나 광저우에서 거주하다가 자신이 새들어 살던 집주인의 딸과 눈이 맞았지만 집주인이 결혼에 반대하자 그녀와 함께 마카오로 도주합니다. 이 과정에서 황즈엉은 자신의 검지손가락을 직접 절단하고 나머지 손가락의 지문들은 불로 지져 없애며 홍콩에서의 범죄 때문에 추적당할 여지를 없애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마카오에 와서도 그는 사기 도박판을 벌였고 바로 이 사기 도박판에서 팔선반점의 전 주인이었던 정씨와 천씨 부부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 진술했던 대로 부부가 빚을 졌던 것은 맞지만 모두 황즈엉이 처음부터 속여서 빚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황즈엉의 사기 도박판에 놀아났던 그들은 점점 갚지 못할 빚더미에 앉게 됐던 것인데요. 1985년 8월 4일 저녁 황즈엉은 피해자 정씨를 찾아갑니다. 만약 빚진 돈을 다 갚지 못하겠다면 그 일부만이라도 갚아야 되지 않냐며 따졌는데요. 정씨는 오히려 황즈엉에게 빚진 증거가 어딨냐며 절대로 돈도 안 갚을 것이고 식당도 넘길 일이 없을 테니 나가라고 합니다. 결국 황즈엉은 분노하여 맥주병을 깨뜨려 흉기로 만들고 가까이에 있던 정씨의 아들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협박해 서로를 줄로 묶게 했는데요. 황즈엉이 잠시 한눈을 팔던 사이에 정씨의 아내였던 천씨가 비명을 지르며 아들과 도망쳤고 그는 뒤를 쫓아가 천씨와 아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결국 그는 정씨 일가족 모두를 잔혹하게 해쳤고 그것도 모자라 당시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정씨와 천씨 부부의 일가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들을 속인 뒤 차례차례 유인한 다음 그들의 목숨까지도 모두 빼앗아 버렸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10명이었습니다. 그 뒤 8시간에 걸쳐 이들 모두의 시신을 두꺼운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은 다음 업소의 쓰레기통에 유기하고 말았습니다. 새벽에 쓰레기차가 통을 수거해 나가면서 증거인멸에도 어느 정도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이중 봉투가 훼손되어 안에 담긴 신체 일부가 바다에까지 떠내려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1986년 10월 그는 기소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지만 수감 이틀째에 다른 재소자들로부터 집단으로 구타를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입원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다음날 새벽에 치료가 끝나자마자 재수감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재수감 당일 오전 교도소 내에 있던 금속으로 된 쓰레기통의 테두리를 날카롭게 갈아서 손목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다른 수감자가 발견해 다시 병원으로 이송됐고 5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살아나게 됩니다. 2달 후인 12월의 어느 새벽 그는 이불 여러 개를 뒤집어 쓰고 숨진 채 발견됩니다. 사인은 역시 스스로의 극단적 선택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음료수 캔 뚜껑을 가지고 수술받았던 곳을 다시 훼손해 일을 벌였습니다. 유서에는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천식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그렇다는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이 사건은 당시 마카오 일대에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그중 시신들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점과 더불어 팔선반점의 간판 메뉴였던 고기만두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괴담이 하나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황즈엉이 시신의 일부는 처리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처리가 어려웠기 때문에 기괴한 방법을 통해 없앴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시신의 나머지 부분을 가공한 다음 고기만두에 섞어서 인육만두를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괴담과 소문들 중에는 황즈엉이 사장이 된 이후 음식의 맛이 크게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중 만두의 맛이 워낙 좋아져서 판매가 급증했는데 알고 보니 이것이 사람을 이용한 만두였었다 하는 식의 소문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 사건과 괴담을 통해 만들어진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팔선반점의 인육만두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언톨드 스토리라고 하는데요. 홍콩 배우 황추생이 황지영의 역할을 맡아서 광기에 찬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1993년에 제작된 영화인데요. 영화는 높은 수위의 잔혹한 연출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 때문에 일부 나라에서는 수출과 상영이 금지되고 영화 속 여러 장면이 편집되는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영화에 출연했던 아역 배우들은 주연 배우였던 황추생의 광기 어린 연기와 더불어 실제로 아이들을 겁에 질리게 하라는 감독의 요구 때문에 연기가 아닌 정말로 겁에 질렸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이 작품에 나왔던 아역 배우들은 이때의 충격으로 인해 배우를 포기하기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트라우마도 겪었다고 하네요. 이 사건으로 인해 생긴 만두 괴담 때문에 마카오에서는 실제로 만두의 판매량이 엄청나게 줄어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초중반쯤에 이 팔선반점이라는 이름의 식당이 등장하는 괴담이 여러 가지 버전으로 돌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황지영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지상에서의 심판은 피할 수 있었는데요. 과연 지옥에서의 심판은 피할 수 있었을지 궁금하네요. 팔선반점 일가족 피살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